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가이드입니다. 작년 같으면 사실 코로나 확진됐다, 자가격리한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네, 요새는 뭐 한두 달이 건너면은 그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좀 두려움도 생깁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부터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재택 치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하게 네,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제 동거인하고 같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인 이상의 다인 가구일 경우에는 네, 확진자와 동거인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럼 동거인이 이제 그 가족 그 확진자로부터 감염을 어느 만큼 예방할 수 있냐 이런 게 좀 그러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를 하루 종일 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힘들죠. 네, 네, 집에서.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거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선과 구획을 정하는 거거든요. 동선과 구획을 네.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확진자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그 다음에 동거인이 생활하는 공간. 네. 제일 좋은 거는 분리되는 게 좋죠. 공간 분리. 네, 공간이 그러니까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생활 공간에 있어서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 아픈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경험상 화장실이 독립돼 있어야 돼요. 별도의 화장실을 쓰는 게 네, 제일 좋다. 세면 기능과 화장 기능 이거는 무조건 별도로 써야 돼요. 화장실이 있는 독방에서 확진자가 격리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이상적이다. 이런 그렇게 거죠? 되면은 남은 문제는 이제 식사 문제가 있잖아요. 음식. 네. 네, 그 음식만 밖에서 제공을 해주면 그러면은 그 확진자분은 그 공간에서만 지내시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이 음식물 할 때 문 열고 닫는 때거든요. 네.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 확진자를 화장실이 있는 독방에 네. 격리시키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동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그러면 확진자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 동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랑 그러면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뭘 겹치지 않아야 되냐? 그럼 동거인 입장에서 필요한 공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동거인 입장에서도 화장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이 또 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확진자분이 있는 방 여기에서는 확진자만 오가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동거인이다. 제가 있는 방 여기는 확진자분하고 동선이 또 겹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서로 겹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중립 공간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중립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서로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용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이 중립 공간이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중립 공간에 왔다 가면 뭐 최소한 5분에서 10분 이상 환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만졌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되죠. 만약 그 동거인과 그 확진자분이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다고 하면 사실상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추가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동거인의 경우는 따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면 이제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감염을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화장실을 확진자와 동거인이 공동 사용할 때 질병관리청에서는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하다. 이거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다인 가구 확진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킨다든지 좀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월 달 들어서 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그 네. 전에는 이제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제
재택치료 키트 네. 뭐 이런 걸 이제 지급을 해줬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일반 관리군은 그게 지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정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셀프 재택치료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인지 약국에 또 그런 또 키트를 네, 패키지로 봤어요.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 봤어요. 네, 저는 그걸 또 몰랐는데. 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 정부에서도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약도 약인데 그 재택치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유럽식이죠. 바이러스 질환은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게 감기잖아요. 그렇죠. 감기 같은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치유를 하는 거죠. 충분히 쉬면서. 근데 이제 뭐 수일 정도 내에 낫지 않거나 합병증이 생길 때 더 진료를 보는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재택치료라는 것은 충분히 그 근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감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기하다가 더 아프다. 그러면 병원 진료를 보잖아요. 병원 가면 되죠. 근데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감염의 경우에는 재택치료 중에는 자기가 진료를 보러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더 증상이 악화되고 힘들 때 과연 의사와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상태에서라도 충분히 진료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제때 입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셀프 재택치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혼선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런 혼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약국에서 내세우는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증상이 일반 감기 증상처럼 이제 인후통, 그다음 콧물, 두통 이런 것도 오지만 소화기 증상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에서 다 쓸 수 있는 이제 일반 약들을 가정 모아서 상비약? 이거를 한 번에 좀 구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 상비약은 타이레놀하고 진통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무증상 분도 있는데 어쨌든 발열과 인후통 이게 주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한다면 종합감기약 요 세 정도가 있으면 일단은 힘든 증상을 좀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완화시켜준다? 네, 완화시켜주는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발생하지 않은 어떤 증상에 대한 약을 다 미리 구비해 둘 필요가 있는가? 그건 뭐 사람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추천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이 약을 구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약국에서 그냥 사면 그냥 되는 거냐? 젊으신 분, 그 다음에 뭐 질환이 없는 분은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러셨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 지금 자기가 질환이 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 타이레놀이나 진통제도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 썼을 때 이제 그게 작은 수지만 콩팥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주치의한테 미리 약을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질환 있으신 분은 이런 거에서 걱정이 된다면 혹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약을 미리 한번 받는 거죠. 처방을 자기가 받아서. 확진되기 전에. 예. 그래서 받는 게 가장 이제 약의 부작용 없이 구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먹을 수 있는 진통제를 미리 처방을 받는 미리 거. 처방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노인분들 중에서는 두세 가지 병을 이미 갖고 있고 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약 중에 진통제가 포함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런 약국에서 필요하다 해서 받아서 약을 드셔버린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통상 용량보다 더 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이제 재택치료라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일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료 받으실 때 만약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위험군은 입원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그 중간인 분도 있으시고 네. 하니까 어쨌든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주치의분과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네, 본인이 일반 관리군에 포함된다 이러면은 타이레놀, 네, 종합 감기약, 네. 진통제 정도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 조금 신경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재택 치료 키트에 네, 체온계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네, 이게 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반 관리군으로 재택 치료하시는 분도 이제는 안 주는 거잖아요. 안 주잖아요. 네, 네. 뭐 챙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체온계 있으면 좋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산소파도도 측정기도 있으면 좋은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오미크론이 이제 이전의 코로나19 감염과는 달리 하기도 감염보다는 상기도 감염 위주가 되다 보니까 폐렴 합병증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위험도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하지만 독감보다는 아직도 위험도는 이제 네. 여전히 높이 있고 결국은 이런 폐렴이나 이런 데 문제된 것을 확인하려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산소 포화도나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저 생각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진료 보면서 입원 치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 어떤 지표로 삼기 위해서 아마 체온계도 주고 산소파도 주고 이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몸살 나고 이렇게 열 나는 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몇 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되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든 해결을 요청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인데 한마디로 이건 숨 찬 거거든요. 아, 네. 숨이 차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뭐 10마디 이상 말을 했을 때 숨 차면 또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사실은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주관도라는 것도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상태가 악화됐을 때 연락하시는 곳을 확인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 쪽이든 아니면 병원이든 그래서 3, 4일 지나면서 계속 열도 나고 몸도 힘들고 그 다음 숨도 차는 것 같다. 그럼 그쪽에 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수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건소나 이런 방역에서 계신 분들이 부족한 인력 속에서 지금 과로하고 열심히신 건 아는데 또 환자 입장에서는 연락이 잘 안 되면 수십 번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닥터 말 들으니까 네. 재택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조금 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싶을 때는 관계 기관에 연락이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거 이거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구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K 네. 방역이다 이래서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네, 네. 2월 들어서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뭐 또 잘한 면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역 지침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불가피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대유행 과정에서 그럼 이제 현재 인력과 어떤 시설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불가피한 점도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큰 변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서 주안점을 뭘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보건당국이 설명하고 소통하고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선별검사에서도 PCR 검사를 안 하고 불완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자가키트를 위주로 이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가격리 기간도 뭐 접종자와 비접종 관계없이 똑같게 설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동거인에 대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에서 이제 7일로 줄었어요.
그런 과정이 어떤 근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건당국이 충분히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되게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 혼란의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이 온 이유가 한편으로 보면은 보건소 방역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 수가 느는 것에서 역량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의료 대응 능력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겨우 막바지에 좀 지금 늘려놨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점점 차기 시작한 상황인 거죠. 오미크론 대유행이라는 것은 예상된 상황인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고 부족한 게 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번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번 조치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사실 방역이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진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이게 다 걸려야 끝이 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릴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전파율이 높잖아요. 당연히 이제 치명률이 낮았으니까 그러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 여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방역을 철저히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투여돼야 되고 그다음 자가격리도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재택 치료 환자만 20몇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밀접 접촉자와 이런 거 등등을 고려하면 더 이게 많겠죠. 그러면 이게 사회경제 활동에 지금 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 더 큰 문제는 3월에 개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 중에서 그럼 확진자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에 나갔는데 반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학교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안 보내시겠어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안 보내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예.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인데 한 애가 걸렸어요. 근데 저희 자녀는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그 다른 자녀의 경우는 만약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면은 학교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내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보내는 게 나은 거예요? 참 이게 또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요. 자녀만 생각하면 학습권만 생각하면 보내는 보내야 게 나은데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발생할 네.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만들어내야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정부 생각은 이런 것 같다.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다 개인 책임으로 넘긴 거예요. 정부는 요만큼만 책임질래. 나머지에서는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해봐.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는데 정부는 쏙 빠져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방역 기준은 최소 확률로 잘라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막는 방역 지침이었다면 지금 내용을 곰곰이 보면 허점이 많은 하지만 그냥 눈에 보인 것만 일단 막겠다는 식의 방역 조치거든요. 그럼 남은 빈 공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빈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대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의 실종이죠. 정말 중요한 정치. 이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우리 집에서 누가 확진이 됐는데 나는 접종 완료자니까 네. 출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걸렸고 돌아다녀도 되니까 출근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네. 고민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의 지침은 최소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생겼고 이제 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더 이제 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파율은 센데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마스크를 벗고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나도 이제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전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방송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UPD가 걸렸어요. 혹시 저 때문에 저는 지침을 다 지키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걸렸잖아요.
거기서 누구 책임을 묻을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 확률을 우리가 최소 낮추기 위한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는 그러면 정말로 같이 위드 코로나인데 그거는 뭐 누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전제로 하면 어쨌든 그럼 걸렸을 때 최대한 다른 사람도 걸리고 제가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것밖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재택 치료와 자가격리 가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